숫자부터 먼저 해봐요. 안 하는지. 잘 안해서 하고 내가 얘기하거든. 물러 넣을 거야. 합시다. 질문이요. 네, 안 불러요. 925번. 900. 25번. 식은 세웠니? 네. 식을 세웠으면 그럼 2차가 나왔으니까 끝났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식 자체가 어차피 정리를 한 게, 정리를 해주면 2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26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고 하면은 어차피 이 친구의 값이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이 친구에 뭐 해줘? 2차 함수 표준형을 해주면 되잖아. 됐어요? 또요. 본인 거 번호 하세요. 900. 58이요? 저는 927. 야, 너무 맛있겠어. 야, 너무 맛있어. 927입니다. 얘 다 했어. 근데 저게 한 번도 몰라? 아니 했어. 지혜가 한 번. 927이에요. 자, 일단 뭐래? 일단은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라며. X축 위의 점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수업 때 나왔던 얘긴데. Y는이야? Y 좌표가 뭐야? 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일단 뭐야? A, 0이 될 거 아니야. 됐죠? 됐나요? 뭐 더 얘기할 거 없는데? 그러면은 뭐 해줘야 돼? 결국은 문제에서는 AP랑 BP가 같은 걸 세워주면은 A 값이 나와지겠지? 됐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 중이라고 하는 표기는 위에 쪽에 있는 예제가 이해가 되면은 똑같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생각하거든. 마찬가지야. Y축 위의 점이래. 무슨 뜻일까? 0, B. B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 여기서 뭐가 가능해? 선분 AQ와 선분 BQ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을까요? 그럼 세워주면 또 여기도 B가 나오겠죠. 세웠나요? 조금만 빨리 좀 대답해줘.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 누구 질문인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아니 그 0,3하고 3,5. 그럼 연산이 틀렸습니다. 또요. 28번 마찬가지. 지금 가이드를 주면 외심의 좌표, 외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야?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외심의 특징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심을 A, B라고 하면 그때 외심의 표기를 O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분 AO와 선분 BO가 같고 동시에 선분 BO와 선분 CO가 같은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요. 자기 거 해요. 그냥 하셔도 돼. 늦는 건 그냥 누락시키고 넘길게요. 29번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28까지 하고 얘기할게. 또요. 몇 번? 43번이요. 48? 넘어가도 될까요? 48로 갈게요. 자, 중요한 것은 AB가 3BC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이때 질문 AB와 BC는 그럼 몇 대 몇이다? AB랑 BC의 3배가 같대. 그럼 AB와 BC는 비율이 몇 대 몇일까? 3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대 3이 아니라 앞으로 똑같이 가지고 가면 되고 근데 자 봐봐요.
AB라고 하는 선을 이은, 즉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은 직선 AB 위에 C가 존재를 하는데 AB 대 BC니까 C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됐죠? 그렇게 여기가 3대 1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해?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외분을 합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하나 구하시면 돼요. 이건 했을 것 같은데. 됐죠?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바로 AB와 BC가 3대 1을 이룰 때 C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여기가 1을 유지해도 되잖아. 됐죠?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AB와 BC가 3대 1을 유지를 하면은 BC 쪽이 1이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선분 AB를 점 C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걸 찾아갈 수 있겠지. 여기가 3대 1이니까 여기 남은 비율은 2일 거니까. 그래서 2대 1로 내분한다는 것까지도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또요. (958이요) 이거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하거든. 어쩔 수 없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주어진 점 각각 삼각형에 A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각 A점을 x1, y1, B점을 x2, y2, C점을 x3, y3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뭘 최대 최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맞춰서 쫓아가야 하니까, 그때 주어진 점 P라고 하는 좌표를 만약에 x, y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문제 보이는 것처럼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리에 의해 일단 PA를 구할 수는 있겠지. PA 어떻게 구해? 루트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하면 되겠지. 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공식이 흔들리면은 다른 걸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식을 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공식,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돼.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나와 있어? 제곱이 나와 있지. 쟤리 일로 넘어와. 958로 넘어와. PA 제곱이 되면 뭐가 돼? 뭐가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 근호가 사라지잖아, 결국은. 근호가 사라지니까 정리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돼?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이 완성되지. 그러면서 유형 몇 번이 떠올라야 돼?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 4번이 떠올라야 돼. 5번이랑. 근호가 없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와 근호가 있는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잖아. 다시 한번 PB에 대한 제곱은 같은 방식에 의해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여기에서 의문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점 P, 점 A, 점 B, 점 C가 다 오픈이 됐잖아. 그리고서 제곱을 했는데 그럼 근호가 없잖아. 이제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계산 자체가 되는 상태가 되었지. 됐죠? 계산이 되는 상태가 되었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정리가 되게 돼주면은 어쨌건 x에 대한 세제곱이 있으니까 3x 세제곱이 되겠지. 3x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x의 개수에 마이너스 2하고 x1, x2, x3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을까? x끼리 계산, 이거 다 전개하란 얘기야. 어차피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해주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 그렇게 해서 정리했더니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게 됐을 때 남는 형태가 안쪽이 요런 모양, 지금 보여지는 요런 모양의 형태로 완전 제곱식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x값이 몇일 때야? 얘일 때. 얘는 뭐야? 삼각형 ABC에? 얘 뭐였어 공식? 3분의 세세야. 뭐였어 얘? 무게중심.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지. 됐어요? 얘들아 이게 봐봐. 지금 거의 중반부인데 지금 뒤쪽으로도 질문이 계속 있어야 되고 정말 길면은 쉬는 시간 전까지 질문만 하다가 판나도 괜찮아. 왜냐면은 아예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 하는 것처럼 건드려 주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수업 내에서 또 들으면서 가지고 갈 거리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공식 자체도 감을 못 잡는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다시 따로 해야 돼. 수업 시간에 들어갔었던 내용이고 똑같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나게 많은 게 정상이어야 돼, 점점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게 1학년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구조가 파악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꾸미는 과정들은 항상 우리가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딱 방학이 시작이 되잖아. 내가 가지고 가는 사이클은 항상 이 방학 기간부터를 한 학기로 보거든, 나는. 우리는 학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학 기간부터를 한 번으로 봐. 이 방학 기간에는 물론 선행도 나가고 모의고사도 나가지만 가장 주되게 기본적인 단원의 형태를 나가. 이때 숙제도 적어. 진짜 적어. 니네가 그거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중간이랑 기말 때 써야 돼. 어차피. 근데 누락됐으면 어떡해? 그렇다고 넌 포기해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요 중간 이 기간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다는 거야. 이걸 해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해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숙제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래도 이건 해서 갖고 와야지. 처음에 이걸 못 잡았어? 그러면 잡으면 돼. 자, 다음은 해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다 구분 지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다 건드려 주는 것 뿐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얘기는 딱 하나야. 이 점을 잡았는가? 안 잡았을 거야, 그지? 그럼 잡은 다음에 저걸 세워보면 돼. 그럼 질문이 다시 나와질 거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최대한 더 받을게요. 또요. 73번이요. (973번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잡아주면 t시간 후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피는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시속 8로 움직인다고 했어. 머리 아프지 벌써? 근데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시간 t일 때 1시간마다 8km씩 이동을 하니까 이 친구는 내려오는 거야. 얼마의 거리로? 8t의 거리를. 그러면 결국은 그 내려온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돼요? 0,10-8t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점 Q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동쪽 방향으로 6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좌표가 6t,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됐죠?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야. 쌤이 던져줄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까지가 만약에 되었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부터 마지막까지를 항상 모든 걸 다 듣고 가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머리가 터지고 힘든 거야. 하나야 결국은 니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쌤 저 이거는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야. PQ 사이의 거리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좌표를 구했는데 뭐. 됐죠?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지금 P점이 뭐였어요? 0,10-8t였고 Q점은 6t,0이었어.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일단 어떻게 구해? 뭐 먼저? PQ니까 거리? 루트 어떻게 해줘? 6t 빼기 0의 완전제곱 플러스 10 빼기 8t 빼기 0의 완전제곱으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최소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또요. (86) 986번입니다. 쫓아오셔야 돼요, 이것도. 얘들아, 절대, 봐봐. 절대 순서대로 다 듣는 기간이 아니야. 지금 취합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근데 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놔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아갈 수 없어. 끌려가도 어쩔 수 없어. 머리끄댕이 자꾸 당겨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뒤쫓아서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그 순간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숙제 안 돼서 잘 이해 못해서 그냥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형태들도 가끔 보여.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늦은 친구들은 진짜 2학기일 수도 있어. 어떤 친구들은 2학년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누적치를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예전 것들을 계속 돌리기 때문인데 자세히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렇게 내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이라고 했으니까 불러옵시다. 3,4가 있고요. 12,5라고 하는 점이 존재를 한대요. 됐죠? 얘를 P, 얘를 Q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 누구? P, O, Q의 무엇? 2등분선. 각도의 2등분선이니까 여기를 싹 이렇게 2등분을 했겠네. 됐죠?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떠올라야 돼?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 떠올라야 돼. 그게 뭐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길이들이 있으면 A 대 B는 C 대 D였다는 거. 나도 알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거.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각을 2등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각의 2등분선과 PQ의 무엇을 구한대? 교점을 구한대. 됐어요? 그냥 난 천천히 읽어준 것 뿐이야 그냥 내용만 그냥 그대로. 그럼 일단 뭘 구할까? OP의 길이 먼저 구하면 몇이야? 5고요. OQ의 길이 구해주면 몇이에요? 50이 1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Q와 이 친구에 대한 요 좌표는 결국은 선분 PQ를 5대 1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지. 계산해 주시면은 정리가 X좌표만 2분의 11이 나오고 합해서 13으로 정리가 됩니다. (80) 할게요. 여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어쩔 수 없는 게 어쨌건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운반 비용이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는 걸 쫓아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거리의 제곱의 합을 쫓아가자고. 근데 아래쪽에 단하고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2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A점, B점, C점에 대한 다른 위치는 몰라. 그래서 B점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고요. 점 C의 위치를 A로 잡고, 그리고 점 A의 위치를 마이너스 2A로 잡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비율이 1대2라고 했으니까 중간을 잡고 오른쪽 왼쪽을 따로 잡아주도록 할게. 그때 지금 여기가 소매상인데 도매상 위치를 어딘지 모르니까 어딘지 모르는 그 위치를 임의로 X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 위치를 만약에 임의로 P라고 가정을 했다면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거리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부터 P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X 빼기 마이너스 2A의 절대값이야. 마찬가지 B부터의 거리는 X의 절대값이고 마찬가지 거리는 X 빼기 A의 절대값이 돼요. 거리니까. 왜냐면 X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리의 제곱에 합에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곱의 합을 우선적으로는 만들어 주고요. 끝났어. 그때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뭐 해주면 돼? 이거 정리해서 표준형 해주면 돼.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워. 솔직히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하는 말들도 되게 어려운 게 맞는데 이거를 써져 있는 걸 한번 띡 보고서 해결하냐? 절대 그게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조그만 문제도 잘라서 보려고 해줬으면 좋겠고 큰 문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게 전부터 그 점 부분부터 그걸 자르는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거든. 뒤에 거 들어갔니? 뒤에 더 볼게요. 뒤에 거 필기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여기가 중요해. 나머지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세요. 1000. 이거는 조금 가볼게. 갑니다. 일단 좌표 평면에 1,2라고 하는 B점과 잘 써요 이거. 왜냐면 또 할 거라서 이거는 A점이 존재를 하거든. 그때 Y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 됐죠? 그때 P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Y는 X 빼기 1 위의 점 P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PA 마이너스 PB의 절대값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점 P가 대략적으로 여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PA와 PB를 빼주자는 얘기잖아. 그치? PA와 PB에 대한 거리 차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근데 그렇다면은 기왕이면 PA랑 PB의 차가 얼마 안 나려면은 요런 정도의 차이보다는 조금 더 한쪽을 길게 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차이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거 아니야. 단점은 뭘까?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PA가 길어지는 만큼 PB도 같이 길어진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지금 이 PA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는 잘 봐. 선분 PA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는 지금 요 PB라고 하는 길이와 요 AB PB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와
AB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가 있을 때 당연히 AB와 BP를 더해준 이 우변의 값이 무조건 크겠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그때 PB를 좌변으로 넘기면 그런 문제꼴이 어떻게 만들어져? PA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에서 PB의 친구의 길이를 빼면은 무조건 선분 AB보다 작아. 무조건. 이때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들어. 반포기입니까? 잘 봐. AB가 어쨌건 이 파란색의 길인데 쌤이 이 AB의 연장선은 어차피 누구야? Y는 EX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P점이 어디건 상관이 없이 PA와 PB의 관계가 이걸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PA 빼기 PB는 AB보다 작다는 거야. 그런데 이 Y는 X 빼기 1 위의 점 P가 움직이다가 내려오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교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봐. P가. 그러면은 AP 길이는 요만큼이겠고 PA는? PB는 이만큼이겠지. 그러면은 선분 PA에서 선분 PB를 빼면 무슨 길이가 나와? 선분 PA의 길이에서 PB 길이를 빼면 뭐가 남아? 선분 AB의 길이가 나오겠죠. 됐죠? 근데 원래 그것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저 교점, 여기 있는 교점 뭐였지? 마일 콤마 마이라고 하는 피해점이 위치할 때에 이 친구의 최대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작다고 했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면 무조건 맞겠고, 그래서 정답이 마일 콤마 마이가 됩니다. 내용 말이 좀 복잡한데 이 문제는 또요. 30. 이거 그냥 좌표 잡아주면 돼. 여기 쪽 쫄 게 아니었어 이거. 1035번입니다. 봐요. 쭉쭉 좌표평면 먼저 그려준 상태에서 A점은 그럼 3,5겠지. B점은 여기 남은 길이가 3이니까 가로도 3이니까 B점은 마3,3일 거고, C점을 0,0으로 뒀잖아. 세 작업대로부터 같은 거리라고 나와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 그 같은 거리의 위치를 x, y로 잡고 거리가 같은 걸로 세우자고. 그 거리가 같은 위치를 P라고 한다면 결국은 선분 AP가 선분 BP와 같고, 또한 선분 BP가 선분 CP랑 같아주면 된다고. 근데 오늘 나가려고 하는 진도도 솔직히 이 점과 좌표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 근데 상황을 파악을 어디까지 하냐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쌤이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상황 파악을 시켜주는 것 뿐인 거지 내가 계산을 도와줄 수는 없거든.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령 문제가 되는 거야. 봐봐. 어쨌건 작업대 위치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점과 좌표니까 좌표 평면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세 작업대에서 같은 거리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정리했냐는 거지. 오케이? 근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정리는 했어? 일단 또 37번은 그냥 위에 써져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글 길다고 하나도 안 읽은 티가 팍팍 나죠. 들켰죠? 38번도 비슷하게 좌표 평면으로 움직여 주시는 상태에서 다 나와 있어. 좌표 평면은 그렸을까? 그냥 숙제가 다 안 된 느낌인데 이거는. 38번 했어요. 했어? 네. 근데 왜 질문이야? 37번이었는데. 38번이라며 방금 또. 37번 네가 해. 이거 되게 쉬워 이거는.
8 해야 돼?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임지고 끝내주도록 할게요. 점과좌표가 밀리면은, 봐봐. 지금 이 점과좌표 파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봐봐, 진짜. 점과좌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내분점 공식이 어려워서 그래? 저희 알파벳 M까지밖에 안 배워서 N이 어려워. 이런 건 아니잖아. 어차피 공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식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가 문제인 거잖아.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보다 우두두 있는 게 더 맞다는 거지.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검사는 다시 하겠지만 다 끝났다. 지훈이 얼마나 남았다? 끝났어? 남았어 아직? 지훈이는? 반장?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예상했고, 자, 이거 직선 파트 오늘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조금 다시 좀 리프레시 하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얘들아, 좀 많이 중요한 얘기가 조금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잘 봐요. 일단은 가볼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한다?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개념 설명 되게 좀 길 거야. 왜냐면은 이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2개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승부가 안 돼. 그래서 자, 가볼게. 근데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y는? 그치.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우리가 잘 하는 유형의 함수가 하나 더 있잖아.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은 조금 그래. 왜? 좀 그래. 왜? a, b가 똑같이 쓰이잖아.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 1차 함수의 일반형의 상태를 지금부터는 mx 더하기 n으로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암묵적인 약속. 오케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치?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m을 뭐라고 불러?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불러, m? 이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 n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y 절편이라고 불러요. 왜? 전이가 그렇게 되었어요. 약간 대답이 하고 나네. 자, 그럼 가볼게. 일단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1번 문제를 낼게. 기울기가 (2인데) 1,-1을 기울기가 1인데 y 절편이 3이래. 됐죠? 진짜 기초 단계에서 출발할게. 근데 기울기가 2인데 y 절편이 3이면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설정이 가능해? 일단 뭐는? y는 2x 플러스 3.
괜찮죠? 됐지? 너무 쉬워.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합시다. 이번엔 기울기가 2인데 봐요. 기울기가 2인데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됐죠? 그럼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줬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부터 확 변해. 갑니다. 기울기가 2라고 하는 단계에서 일단 y는 2x 더하기 b라고 했었어 원래. 근데 b를 안 쓰자고 했잖아. 쓰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n으로 바꿔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지나면 뭐 하기로 했어? 대입을 해. x자리에다가 뭘 대입? 1. y자리에 뭘 대입?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n이니까 넘어가면은 n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대입하면 마3이 되겠지. 됐어요? 이게 중2 과정까지의 학습 형태거든. 학습 형태. 근데 여기서 사실 중2 때도 배워지는 과정인데 하나를 급발진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부터 정리해줘야 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 방에 쫓아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오늘 가지고 갈 수 있어 충분히. 기울기가 m이라는 얘기는 아까 직선 형태가 어떻게 쓰였다고 했어? 직선의 일반 1차 함수라고 하는 상태는 이렇게 1차 함수는 x 하나만 있는 상태고 이 앞에가 어차피 기울기의 역할을 했잖아. 즉 기울기는 항상 뭐였다? x의 개수의 역할을 했었어. 됐을까요? 세연아. 그리고 여기는 뭐 한대? x1, y1을 지난대. 지나면 뭐 하기로 했어? 대입을 하기로 했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장치를 잡아놓고 갈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x의 개수면,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직선이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차 함수의 모양을 띌 거라고 했잖아. 그럼 1차 함수면 어쨌건 함수의 구조를 파악을 하려면 y도 있어야 되고 등호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쨌건 1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봐봐. 잘 봐봐. 기울기가 m이라며. 근데 기울기는 x의 개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x 앞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위치가. 근데 하나 더. 뭐 한대? x1, y1을 지난다고 했고 결국은 x1, y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런데 잘 봐봐. 대입해서 원래는 우리가 계산을 했단 말이야. 예시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고 1,5를 지난대. 요걸 풀어볼게. 그럼 어떻게 했어? 원래는 중학교스럽게 일단 y는 2x 플러스 b를 찍어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y자리에다가 5를 대입을 해. 그럼 b가 뭐가 돼? 3이 돼.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줬었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x의 개수를 붙인 다음에 판단을 하지 말고 갑니다. x1, 콤마를 대입했을 때 그냥 식 자체가 원래 성립이 되게 하자고. 어떻게? 양쪽을 싹 다 괄호를 쳐서 요 x 자리에 x1을 대입을 했을 때 지금 파란색 물결 표시가 0이 되게, 좌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이 되게 만들어 주자고. 이 느낌이 나야 돼. 이 느낌 하나가. 근데 이게 중2 때 원래 배우는 과정인데 중2 때에 했다고 해서 지금 휙휙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거 하나만 붙여주자는 거야.
자, 그러니까 봐봐. 1,5를 지난다는 것은 무슨 느낌이라고? 대입하는 느낌이고,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x 앞에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y 빼기, 얘가 일단 y 쪽에 가서 터져야 되지, 0으로. 그러니까 y 빼기 뭐여야 돼? 야, 5여야 되고, 기울기가 2니까 누구의 개수? x의 개수. 그리고 이 1이 들어가서 빼기 1이 자리가 잡히면 되겠지. 식은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지금 방금 이 작업이 안 되면 아예 단원이 진입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되게 오래 하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숫자일 때는 쉬운데 문자여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고2 때까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수능까지 연결이 돼. 그게 좀 무서운 점이거든. 가볼게요. 다시 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3,5를 지나는 직선이래. 봅시다. 자, 다시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3,5를 지난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의 역할? x의 개수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봐요. 그리고 3,5를 지나는 것은 등호가 있고 좌변, 우변에 x의 개수를 달아준 상태에서 x에다가 대입해도 뻥, y에다가 대입해도 뻥, 대입해서 무조건 0이 되게만 세팅을 해주자고. 근데 핵심은 빼는 게 아니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덥니? 나만 덥니?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일단 얘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y 빼기 5는 다시 x의 개수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빼기 3. 요 상태까지는 와야 한다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올라가요. 이번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인데, 일단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해줄 수 있다? 기울기.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꺼냈었잖아. 원래 거리 구할 때 한번 덧댔던 것처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뭐 빼기? 4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3. x좌표의 차를 분의 y좌표의 차로 이용을 해주고, 분모가 2, 분자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약분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구해냈다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해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 거야? x의 개수인 거고, 그리고 점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하는데 점이 두 개인데 뭐 쓸까?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좀 쉬워 보이는 거 쓰면 되겠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2,3을 지나는 직선으로. 정리가 어떻게 돼요? y 빼기 3은 마이너스 3 괄호 x 빼기 2. 다시 한번 기울기는 x 앞에, 2는 x 뒤에, 3은 y 뒤에. 그러니까 위치 찾아주기 싸움이거든, 사실상. 위치만 잡아줬으면 좋겠어, 위치만. 지금 방금 이 이야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문제가 스타트가 돼. 그러니까 점과 좌표는 아예 공식 자체를 어차피 외워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어차피 그냥 쓴 다음에 계속 돌려주는 것밖에는 없어. 응? 문제 읽어주면 내분해라 외분해라도 써있고, 실제로.
빨리 통계 확인하고 가지. 누가 주는 막 아니 나 쌤이 주신 건데 안. 먹지 말고 피부에다 다 비비세요. 선생님. 자, 다시 볼게요. 봐봐. 다시 한번 갈게.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하나.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 보자고요. 됐죠? 근데 다시 한번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은 무엇을 준 거다? 뭐를 줬다? x의 개수를 준 거고, 얘는 어디를 맞는다? x1은? x 뒤. y1은 어디를 맞는다? y 뒤를 맞자고. 됐죠?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돼? y 뒤를 맡아주는 y 빼기 1이 붙고, 다시 한번 x 뒤에는 x1이 붙고, 그리고 둘 다 괄호인 상태에서 x 앞에만, 얘는 x 앞을 맞는다고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자리만 차지해달라고. 응? 유치하게 이렇게 맞추진 않지만. 근데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연산을 묻는 문제가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보이는 고등학교 문제들은 조금 독해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차이밖에 안 난다는 느낌이 나야 돼. 가볼게요. 가볼게. 문제에서 뭐래요? 일단 첫 번째 줄. 두 점을, 아이씨, 어디갔어? 두 점을 이은선분의 중점. 두 점의 중점 어떻게 구해? 뭐 분해? 2분의? 어쩌기로 했어? 둘의 합이니까 중점은 몇 콤마면? 2분의 합하면? 둘이 합하면 몇이요? 1 콤마 합하면 몇이요? 5가 되겠지. 그 중점이 얘인 거야. 더 읽어. 더 읽으러 들어갑시다. 이 점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지나고 기울기가 뭐래? 마이너스 1을 재구성 해볼까 다시. 그러면 문제가 무슨 말로 바뀌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1,5를 지나는 상태가 되겠지. 됐죠? 그럼 어떻게 써? y 빼기 5는 마이너스 2 괄호 x 빼기 1 끝.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5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7로 종류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이 좀 힘들었다면 어려운 건 중점 저거 하나야. 뭐를 물어볼지는 몰라, 다른 조건들에서. 근데 일단 기본은 이렇게만 끌고 가자는 거야. 하나만 더 와볼게요. (101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근데 우리는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 일단 두 점이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해줄 수 있겠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불러요? 뭐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로 바뀌었고, 뭐 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이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점은 뭐 선택하기로 했어? 아무거나. 그럼 이제 문제를 재구성 시켜보면 다시 어떻게 변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었고, 됐죠? 그럼 직선을 세우면 어떻게 돼 이제? 불러요. y. 얘 뒤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는 맨 앞에 뭐 붙어 있어야 돼? 이 마이너스 1 기울기 붙어 있고, 괄호 x 뒤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까지. 됐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또 문제 다시 되돌아가. 뭐래?
그 두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뭐해? 대입. 요런 느낌으로 움직여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공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정리해서. 근데 걔네들은 따로, 그게 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건 따로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써져 있는 독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나머지 정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아니어야 돼.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이게 점과 좌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결국은.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다시 읽으러 못 가니까 꽉 막혀있는 느낌이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계속 적응해서 뚫어서 계속 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사실. 다시 마오 콤마 A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A가 6, B 콤마 뭐 대입하면은 B의 값은 마이너스 1 계산하면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럼 봐요. 자, 이제 결핍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다가 하나씩을 치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직선을 만들어내려면 어쨌건 뭐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지고 어떤 특정 한 점이 주어져야 하는 건데 결핍을 주기 시작을 해. 지금 봐봐. 문제에 뭐래?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러면 뭐가 하나 정보가 더 있어야 돼, 원래. 뭐 있어야 돼? 기울기가 있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임의로 기울기를 m으로 주도록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 결핍 상태도 일단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단원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걸 써야 돼. 지금 여기에. 얘를 단 한 문제도 안 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똑같이 다 적용을 안 시키고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지. 다시 한번. 기울기가 m이고 마이 콤마 4를 지난데 이제 직선 구해볼게요. y 뒤에 누구 있어? 마이너스 4는 m 괄호 x 더하기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결핍이 있었지만 숫자로 안 된 것뿐이지 정리는 해놓은 상태예요. 됐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y는 mx 더하기 2m 더하기 4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고, 자 이제 갑시다. 뭐래? x절편. 근데 우리 x절편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x 값으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근데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만족하는 x값, x절편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m분의 2m 더하기 4가 나와. y절편은 뭐야? x가 붙어있는 친구 뒤. 누구예요? 2m 더하기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얘네 둘이 어떻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쓸게요. 이거 한 번 더. 이거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다시 쓸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무슨 말이다? 이거 몇 번 했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무슨 뜻이다? 합이 0이다야. 즉 우리는 그래서 둘을 합해준 2m 더하기 4 빼기 m분의 2m 더하기 4가 0이어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양변에 m을 곱해주면 2m제곱 더하기 4m 빼기 2m 빼기 4는 0. 2m제곱 더하기 2m 빼기 4는 0. m제곱 더하기 m 빼기 2는 0에 의해서 m 플러스 2 곱하기 m 빼기 1이 0이 되고 m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0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좀 연결져서 더 갈게요. 1017번 보시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간결한 방법은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점을 대입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는 하나 뭐야?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같음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어차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떤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같은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거.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AB로 기울기 구해주면 A 빼기 1분의 5 빼기 3이 BC로 기울기 구해주면 A 빼기 3분의 5 빼기 2A 빼기 3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나 어디 갔니? 했죠, 쏘리.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정리해 주시면은, 그쵸? 정리해 주시면은, 요 계산하시면 A 값이 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A가 2면은 일단은, 그럼 또 뭐가 됐어? 점이 두 개가 우선적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 이제까지 했던 거 똑같이 적용. 됐죠? 됐죠? 그러니까 보면은 다 문제의 끄트머리까지 계속 힘든 과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결국은 50%가 안 되니까 못 넘기는 것 뿐인 건데 그 부분까지 들고 오면 돼. 결국은 남은 분량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만 남아있으면 괜찮다고. 이건 내가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A가 2가 되겠고 직선의 방정식 정리까지 해주면은 Y는 2x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자, 1020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직선 자체가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정리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꼭 정석적인 방법만 쫓아갈 게 아니라 직선을 만들었어. 일단 이렇게. 됐죠? Y절편이 몇임? 4고요. Y절편이 4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직선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X절편은 몇임? 2가 되겠죠. 화났니? 이렇게 쳐다보면 2가 되겠지. 됐죠? 그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뭐가 돼? 여기가 2고 높이가 4니까 넓이가 4가 되겠지. 됐죠? 그때 누가? Y는 mx가. 자, Y는 mx 요거 하나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갑니다. Y는 mx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1차 함수지. 차수가 1인 함수니까. 됐죠? 그럼 직선일 거야. 그럼 직선의 구성 요소는 일단 기울기를 줬냐야. 기울기를 알아? 현재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를 몰라. m은 문자기 때문에 몇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면은 기울기를 아는 직선인데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0,0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얘가 지금 보여준 얘가 많이 어려워. 0,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근데 0,0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럼 직선이 원하는 게 뭐래? 0,0을 지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잘라주게 되면 됐죠?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선분, 빗변에 어디를 지나? 중점을 지나는 거야. 가운데 맞아. 중간 맞아. 근데 우리는 중점이라는 대답이 필요해. 왜?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존재를 했잖아. 여기가 0,4였고 주어진 점이 2,0이었으니까 중점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2분의 2의 합. 중점이 1,2인 걸 볼 수 있겠고 대입하면 m의 값을 2라고 만들 수 있겠지. 야, 나 1020번 하고 있었잖아. 어쩐지 나 이거 처음 보고가지고 깜짝 놀랐네. 넘어갈게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자, 중등과정 레벨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AB가 음수이고 BC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면 B가 음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리고 B가 음수면 C가 양수, 같은 방식으로 A가 음수면 B가 양수, C도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직선 자체 바꿔서 정리해주면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모양을 띠겠지.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X의 개수는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양수가 되겠고요. BC도 똑같이 왜 이러냐? 어쨌건 맞긴 하니까 그냥 할게. BC가 음수인데 여기가 양수가 되겠지. 즉 좌표 평면에서 Y절편이 양수이면서 X의 개수 누구? X의 개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그래프이므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사사분면만 되겠죠. 이거 그냥 숫자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네. 뭐랑 먹으면 안 돼요? 네. 여기. 이거 먹어요? 유통기한 안 지났어.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우리도 유통기한이 없잖아. 물 유통기한이 없나? 있지 않아요? 물도 썩지 않아? 물도 썩지. 흐르는 물이 안 썩지. 응? 아,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되지. 2026년 3월 18일까지 2년이네. 2년. 식품이 3년까지였나?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럼 소금 해가지고 이거 벌써 몇 년, 이거 밖에 있는 소금 채취하는데 그 몇 년도 사는 모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마 소금의 유통기한이 써 있는 이유가 식품위생법 같은 그런 법상 뭔가 그 모든 그 식품에다가는 유통기한을 매겨야 되는데 최대 기간을 써놓은 건가 뭐 그렇대. 아무튼 더 가볼게요. m의 값에 관계없이래. m의 값이 관계없이 뭐 하기로 했어? m으로 묶어주기로 했죠. m으로 묶어주게 됐어. 묶었어요. 일단 묶었어. 여기까지. 자 간다. 그때 얘가 뭐 해야 돼? 0.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0. 그럼 x가 뭐야? 마3. y가 뭐야? 4.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 무슨 점이야? 마3, 4를 의미해. 됐죠? 그럼 선분 OP의 길이는 마3, 4까지의 거리니까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여기서 유형 17까지 있어요.
네? 아 진짜 오늘 이거 지금까지 한 것도 제일 좋아요. 일찍을 제가 자, 볼게요. 자, 이번 거에서는 다른 정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줘?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연립은 해주시면 정리가 나와지겠지. 2x 빼기 3y는 1과 2x 더하기 2y는 6을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고, 빼주게 되면은 정리값에서 y 값이 1, x 값이 2, 즉 점이 2,1이 완성이 됩니다. 교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점 말고 1,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됐죠? 그럼 2,1과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대입을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겠고, 기울기가 0이 나와서 x의 개수가 0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해주면은 a 값이 0, b의 값이 1이 만들어지겠고, 정리해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지겠죠. 지시하는 대로만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연립해서 구해주시고, 자, 이번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평행하면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해? 뭐가?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냥 할 거 없이 당연히 이항을 시켜주면 ky는 2x 더하기 1, y는 k분의 2x 더하기 k분의 1이 되고, 다시 이쪽도 동일하게 y는 k 더하기 1에 x 더하기 k라는 식이 완성이 되겠지. 됐죠?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의 개수가 같은 걸 확인해주면 되겠고, 만족하는 k 값은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는데, 1이 나와지면 y절편까지 같아져서 평행한 게 아니라 일치해짐으로 주어진 a 값은 마이너스 2일 때, b의 값은 1일 때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선생님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끝까지요. 네. 자, 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행이면 어떤 조건을 끌고 가자고 했어? 기울기가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 됐죠?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상태의 기울기를 같게 세울 수 있겠고, 기울기는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 빼기 5로 정리가 되겠지. 기울기는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됐죠? 그 상태에서 2,5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y 빼기 5는 마이너스 2분의 3 괄호 열고 x 빼기 2 정리하면 되겠고, 계산까지 완료해주면 a가 3, b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답이 없는데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6? 쏘리.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자, 여기서 조건 하나를 더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이 1039번은 좀 많이 중요한 유형인데 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은, 갑니다. A점과 B점이 있을 때 일단은 봐봐. 수직 2등분선을 그려볼게. 근데 이렇게 그릴 거니?
그거 아니지 않아? 그치? 하다못해 이렇게는 그려야지. 그래야 수직이니까. 근데 2등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중간 지점을 지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됐어요? 이것까지 다 취합해서 이야기는 해줘야지, 일단.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금 방금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점이라는 정보와 두 번째는 수직이라는 정보예요. 중점은 어떤 정보를 던져줬다?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2의 합. 그러니까 A점이 A,3이고 B점이 4,5일 때 이 중점은 뭐가 돼?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3 플러스 5니까 4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여보세요? 그리고 그 수직 이등분선이 누구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며. 됐나요? 그러면은 얘 수직인 조건은 뭐였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의 기울기가 뭐여야 되겠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기울기를 곱한 게 몇이어야 돼? 그럼 얘가 뭐여야 돼, 기울기가? 1이어야겠지. 그러면은 둘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A 빼기 4분의 3 빼기 5를 계산한 게 1이어야 되는 걸 보여주겠고, 그래서 A가 2라고. A가 2인 걸 확인했으니까 중점을 또 다시 구해줄 수 있겠고, 중점을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가 지나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원래 예상이 이게 지금 얘들아 원래 내가 예상했던 번호가 솔직히 12번이었고 가능하면은 끝에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근데 일단은 쌤이 얘기를 해볼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형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분량이 솔직히 몰라. 지금 어차피 그런 분량들은 다 상대적인 거긴 하잖아. 근데 이만큼은 소화를 해야 그래야 시험 대비 이전에 뭐를 조금이라도 이뤄놓고 스타트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달이 안 되면은 솔직히 시험 대비에 진입을 해도 잠깐 촬영 좀 끌게.